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 지난주에 우리 함께 토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쓴 것들을 함께 읽고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준이가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평을 할 텐데 독서 감상문 평가 기준 뭐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준이의 시각이 드러났는가라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그 전과 좀 달리, 다른 책과 달리 이 책의 독서 감상문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지점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글을 뭐 글답게 가져 써야 된다. 이건 기본이고 그 글이 이제 얼마나 특색 있고 좋은 글이냐라는 부분들.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사고, 그 사람만의 고민.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지. 내가 준이의 독서 감상문을 읽음으로 돼서 새로운 감흥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글이 참 좋은 글이야. 그냥 준이 글을 읽었는데, 내가 평소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내가 평소에 그냥 의뢰껏 할 수 있는 생각, 그런 거라면 그 글을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준이의 깊이 있는 생각이 드러나 있는가. 또는 준이가 자기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새로움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함께 평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그 책을 읽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그 바탕이 그 책이기 때문에 그 창의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한 그 책의 이야기가 제대로 잘 표현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글을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문체라던가 문단 구성이라던가 물론 아까 뭐 글자 크기도 거기에 해당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가장 기본이지. 그런 거 자꾸 이렇게 틀리고 저기 하면 글 읽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짜증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티 없이 그런 글들 제대로 잘 썼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그 발표할 때 잘 들어가면서 메모해 가면서 어떤 점을 자기가 평가하겠다. 그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에서 여러분이 평가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글 쓰는 수준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평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가면 심사위원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뛰어난 사람들이 심사하는 거지 아무나 갖다 심사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심사해보는 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심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준이 글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지석이 카톡을 공유를 했을까? 자, 준이 발표하겠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면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내에서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 증거가 이 책에 나와 있다. 왕인 박사 기념비부터 무인상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교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런 교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선진국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무역을 한 과거의 우리나라가 세상 감사하게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자리에서 국세계 몇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이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의 교류 흔적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완민박사 기념비를 보면 과거 백제의 종교, 풍습, 가치관 같은 다양한 지식들을 일본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과거에 적힌 일본의 자료들을 보면 왕인 박사를 통해 우리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라는 대륙 자체가 과거에는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서양에게 굴복할 때도 많았고 식민지였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활발했던 것일 수도 있다. 더욱 강해지기 위해 또는 아시아끼리 뭉쳐서 강대국에 맞서기 위해 교육을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과거에 비해 많은 아시아의 나라들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의 기록이 현재에 미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는 많은 침략을 당하고 힘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고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아의 여러 이웃들과 교류와 소통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도와준 아시아, 이젠 우리가 도와줄 때이다. 도움을 도움으로 갚는 당당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 2부터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적게 나왔고, 좀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드러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라고 그런 거야? 지석아?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다고. 하진, 음,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대륙 아시아에 대한 설명을 많이 이야기해줘서 좋았고,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석 1. 사례나 이런 걸 들으면서 되게 분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자, 첫 번째. 자, 준이가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독서 감상문에 뭘 달자? 제목. 제목을 제목, 달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을 쓰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아,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를 읽고 같은 그런 제목 달지 말고 이 준이의 이 글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 자기의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제목,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목을 달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 보면 그냥 쌤이 쭉 그냥 이렇게 글을 읽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면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륙이다. 대륙이면서 보다 대륙이다. 어때? 좋은 표현이야? 어색한 표현이야? 어색한 표현. 그래서 대륙이면서 대륙이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휘의 빈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아시아는 세계상에서 가장 크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륙이다. 이렇게 대륙이라는 걸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 대안으로. 또는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하고 끊어줄 수도 있어. 이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 아시아는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음, 큰 대륙이며 동시에 또한, 네, 아니야 동시 가장 크며 가장 크고 가장 크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많은 있는 인구를 가진 많은 인구를 가진 음, 대륙이다. 대륙이다.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쓰던지 이렇게 쓰던지 그 점에 있어서 어쨌든 대안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좋은 문장으로 다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쨌든 같은 단어가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반복되거나 어떤 비슷비슷한 말이 자꾸 되풀이되는 거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다른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내에서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가장 크면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어서 아시아 내에서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 실제로? 준이야, 실제로 어, 그런 거야? 아니면 너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내 생각이요. 어때, 여러분들? 어때? 큰 대륙이면 더 교류가 활발할까? 아니요. 왜? 지석이 또 왜 아니야, 지석 2는? 옛날에는 이게 응, 이동수단이랑 이런 게 크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대륙이 응, 크면은 응, 서로 간의 무역이 힘들죠. 유럽 응. 같으면 나라가 많고 자, 좁아갖고. 네. 준이 어때? 지석 2의 말에 대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면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사실 아시아 내에서 진짜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나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나라는 부분들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도 세계사적 사실과도 좀 이렇게 분명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예를 들면 베트남과 우리나라 이 책에서 보면 몇 건 나와? 한 허사인 씨 건, 얘기 한 건 나오잖아. 응. 어? 또 뭐 이란하고 우리나라 몇 건 나와? 한 한 한 건 건, 건. 나오잖아. 우즈베키스탄 우리나라 한 건 나오잖아. 네. 역사적으로 그 관계를 찾아봤다. 근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뭐해?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것들이 사실관계에 부합한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점, 좋은 점, 중학교 2학년인 준이 수준에서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칭찬합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 이게 중학교 2학년이 쓴 글이 아니라 어른이 썼다. 그럼 욕먹어. 뭘 제대로 아는 게 없네라고 욕먹어. 지금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준이가 중학교 2학년이 이렇게 썼으니까 아이고 이런 생각도 하고 기특하네라고 쌤이 칭찬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더 엄밀한 기준에 놓고 보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쓰는 것도 더 좋겠다. 아니면 합리적인 추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 증거가 이 책에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책인 건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왕인 박사 기념비부터 무인상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게 교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제 책 이야기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구의 선진국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요 문장. 지석원, 어떻게 생각해? 그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이게 잘 안 들리나요? 말해. 이거 이런 교류는 음, 이미 지난 여기 나왔던 거는 단 고구려 이런 때 얘기니까 음. 지금이랑은 많이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좋게 말하면, 준이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거야. 우리가 오늘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바로 과거로부터 교류하던 DNA가 있어서 그 DNA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각일 수 있어. 근데 새로운 시각이냐, 엉뚱한 시각이냐의 차이는 얼마나 근거를 갖추고 있냐의 문제라는 얘기. 그냥 선생님 지난번에 옛날에 얘기했어. 창의적인 거다. 창의적인 게 새로운 거라고 해서 무조건 창의적인 게 아니야. 새로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맞닿아 갔을 때 그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거야. 그런데 새로운데 뭐 하잖아? 다른 사람들 공감을 할 수 없어. 그럼 그거는 엉뚱한 짓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요 부분들이 과연 그럼 이런 교류라는 것들은 과거부터 교류가 있었다라면 왜 우리가 일제 침략기를 당했고 왜 우리가 6.25 전쟁이었고 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그랬었냐라는 거지. 그 시기를 어떻게 설명할 거란 얘기야.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에 되어서나 그 얘기가 되는 거란 얘기야. 불과 불과 몇십 년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몇 년밖에 안 된 거야.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우리나라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된 것들이. 그럼 그런 원동력을 어디서 찾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런 교류에 찾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굳이 말하면 이러한 교류하는 어떤 그런 아까 DNA라는 쌤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그 자세, 그 자세가 밑거름되었다. 뭐 이러면 그나마 이제 이해가 되겠지. 자, 끊임없이 무역을 한 과거의 우리나라 세상 감사하게 느껴진다 해서 꼭 같은 맥락이고 좋게 얘기하면 준이가 요 시각을 계속 견지해. 이 글 내내. 그런 점에서 준이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 바라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합니다. 그 독서감상문 쓸 때 바로 이게 준이의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태도가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역시 이 끊임없이 무역을 한 지석투 어떻게 생각해? 이 문장에 대해서. 이게
세계에서 솔직히 말하면 무역이 주 그게 아니었어. 자, 하진이, 요 끊임없이 무역이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네가 갖고 있는 배경, 역사적 지식과 관련되어서 할 얘기 없어? 아, 그, 음, 자, 논란이 있긴 하지만 흥선대원 거라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야? 무역 다 맞고, 우리가 역할. 쇄국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네. 우리가 그 이른바 그 뭐야 일제 침략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패인으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꼽는 사람도 있어. 물론 흥선대원 입장에서 다른 얘기 할 얘기가 많을 거야.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무역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서양 세력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에 우리는 뭐였다는 얘기야? 거부했다는 거야. 어? 자, 신미양요가 뭐야? 프랑스가 승리한 맞나? 자, 아니, 그건 아 미국이 신미양요 침략한 거.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가 영미가 대동강가에 그랬어. 와서 통상 무역하자고 하는 걸 우리가 뭐 한 거야? 싫어, 안 꺼져. 돼. 그러면서 이제 배가 침몰되었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 게 신미양요잖아. 그럼 과연 이게 끊임없이 무역을 한 우리 과거 우리나라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과연 이것들이 얼마나 이 끊임없이라는 말 때문에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거지.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자리에서 굳세게 버텨온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다. 지금의 자리에서 굳세게 버텨온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그래? 팩트야? 준이야, 이것도 팩트야? 여기서 계속 버텨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중국은 생긴 지 100년도 안 된. 뭐라고? 중국이 뭐라고? 응? 중국은 뭐 일본은 뭐 필리핀은 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굳세게 버텨온 나라들이 아니야? 영국은 프랑스는 독일은 다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걸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 한 자리에서 굳세게 버텼다는 얘기를 하고 아. 싶었던 것였는데, 앞에 얘기를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굳세게 버텼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한 자리에 있지 않았냐는 얘기. 지금 나라인데 막 나라가 옮겨가고 막 그러냐고 내 얘기는. 중간에 나라가 어, 한번,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음. 그런 점에서 지금 준이가 이걸 어떤 의미로 한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뭐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뭐 민족의 정체성을 국권이 뭐 유지해왔다 정도를 표현하려고 한 건지 요 의미가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준이가 어쨌든 새로운 시각을 갖고 쓰려고 하는 건 좋은데 다만 그것들이 얼마나 팩트에 기반한 건지 라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이 그만큼 자기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 또 그 얘기를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가 잘 아는 얘기를 바탕으로 써야 된다는 것들. 자기가 잘 모르는 얘기를 그냥 내질러 썼을 때 갖게 되는 위험성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준이 보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준이는 아까도 말했던 중2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네는 자충우도 일단 내뱉고 뭘 써보는 게 더 중요해, 사실은. 근데 내가 사실만 얘기해야지. 올바른 얘기만 써야지. 맞는 얘기만 써야지 하다 보면 위축돼가지고,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럴까 봐 사실 좀 선생님이, 걱정이 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100점. 100점이라는 걸 기준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중위 수준을 감안해서 뭘 하면은 좋은 거야. 지금 선생님 말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참 어렵네, 이게. 자,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의 교류 흔적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왕인 박사를 보면 과거 백제 종교 풍수 가치관과 등 다양한 지식들을 일본에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과거에 적힌 일본 자료를 보면 왕림박사도 우리 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 뭐 한 거야? 아, 여기는 이제 그 무역한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 우리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새로운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라는 대륙 자체가 과거에는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뭐 서양에 굴복당할 때도 많았고 식민지였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더 활발했던 것일 수도 있다. 더욱 강해지기 위해 또 아시아끼리 뭉쳐 강대에 맞서게 교육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들도 과연 것일 수도 있다라고 네가 쓰긴 했지만 과연 이것들이 역시 팩트에 기반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과거에 비해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의 교육이 현재에 미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지수를 깨닫게 된다 해서 요거 역시 아까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네가 여기 썼던 요거 요 부분과 요 부분들이 일관된 어떤 준이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팩트거나 우리가 준이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것들이 힘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면 요게 참 좋은 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준이가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어떤 근거 자료들, 이런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제시된 자료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 아시아의 이웃 여러 교육 소통했기 때문에 해서 지금 요 이야기를 지금 다시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 되풀이. 근데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거를 되풀이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마지막 마치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강조로 볼 거냐.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강조로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글이 그렇게 긴 글이 아닌 상태 속에서 이 얘기를 반복해서 따라면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또 이 얘기가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때다라는 식으로 도움받았기 때문에 도와줄 때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글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이가 어쨌든 이렇게 주제를 잘 잡았어. 그런데 그 주제가 팩트에 기반한 주제였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거. 그거가 어쨌든 가장 이제 준이 글에서 이번 글에서 아쉬운 점, 좋은 점이자 아쉬운 점 이걸 볼 수가 있고 아까 지석 투가 얘기했나? 그 것들의 근거와 바탕이 되는 책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충분히 인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더라면 더 좋은 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누구였어, 2등이? 윤지석. 지석이. 응. 자, 발표하겠습니다. 맞아. 이거 제 거 아닌데요? 저입니다. 그럼. 어? 저입니다. 그래? 네. 미안합니다. 이게 아, 네 네, 거야? 그겁니다. 네. 자, 우리는 아시아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우리는 보통 동아시아라고 불리는 한국, 중국, 일본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베트남 등이 있는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등이 있는 중동 같은 지역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대륙이다. 넓은 만큼 나라도 많고 문화도 다양하다.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는 우리가 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들과 역사적 연결점을 찾아본다. 사실 나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특히 중동 지방의 나라들과 우리는 아무 연결점이 없는 줄 알았다. 풍습도 종교도 사상도 너무나 다르게 역사적으로도 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근데 중동 지방의 국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에 우리 선조들의 지질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고구려와 무역을 했었고, 파키스탄은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군이 고선지가 그 일대를 정복했었다.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의 익숙한 나라들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예상치 못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동경심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은 거부감을 가진다. 그런데 이 거부감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쁘거나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모든 나라들은 자연환경의 적응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지금의 상태가 된 것이다.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겉만으로 봤을 때 부적절해 보여도 까보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결국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의 역사를 그냥 생으로 공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이 책의 취지처럼 그 나라와 한국과의 연결점을 찾아보면 재밌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미래를 전망하는 안목까지 길러준다고 한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연결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 나라와 연관이 없더라도 우리의 조상들은 그 나라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도 있다. 결국 모두의 조상은 같고 우리 모두와 함께 살아간다는 인식이 우리를 더 가깝게 해준다. 네, 수고했습니다. 준이. 네, 그 책에 기반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다양한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연결점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지석투. 자기 생각을, 뭐, 나는 뭐 이런 표현을 확실해서 확실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하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 우즈베키스탄 이야기를 뭐? 잘 풀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서 지금 지석 원 같은 경우도 준이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아시아에 만난 우리 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잘 정해서 쓰고 있는 점들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책을 보고도 두 사람이 뭐야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우리가 독서감상문을 읽는 그런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아시아라면 뭘 떠올릴까라고 하면서 한 주기를 떠올리는데 하지만 아시아가 이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넓은 만큼 나라도 많고 문화도 다양하다라고 했고 여기 우리가 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의 역사적 연결점을 찾아본다라는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붙잡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연결점이 없는 줄 알았다 해서 요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지. 풍습, 종교, 사람 너무 다르게 별 볼 없을 줄 알았다. 선조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는 것이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뭐, 그 근거로서 책의 사실들을 들어서 쓰고 있는 점도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간단하게 평을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야. 어? 별로 연결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연결 관계가 있어서 놀랍다라는 얘기 한 가지 얘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편견이라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지 나쁘다고 이상한 국가는 없다 해서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지석원의 깊이 있는 생각을 쓰고 있는 점들 좋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뭐 이렇게 된 거다. 변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깊이 있는 생각이지. 결국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그 나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글만 보면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뭐 하자? 역사를 공부하자라는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 요 글만 보면. 그래갖고 쌤 요걸 보면서 굳이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책인데 편견을 버리고 역사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지? 왜냐면 여기는 지금 아시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시아에 관한 얘기. 근데 여기서는 아시아에 관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시아일 필요가 없잖아. 아시아일 필요가 없고 그냥 편견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아, 그 나라의 역사를 그냥 생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어려움에 따라서 한국과의 연결점을 찾아보면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뭐 한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야. 요런 좀 좋습니다. 가서 길을 잃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뭐 함으로써 돌아옴으로써 폭을 넓게 가져가는 거야. 글을 쓸 때.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있는데 1차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뭘 떠오르는 게 있어. 2차로 갈 수 있어. 근데 2차 갔다가 또 3차, 4차 이렇게 가면 이거 문제가 있어. 근데 1차에서 2차로 갔다가 다시 뭐 한다고?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글이 이렇게 그 확장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뭐 미래를 아무거나 이런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근데 이제 또 다시 또 간 거야.
지금 여기 왔다가, 아니, 갔다가 왔는데, 근데 갑자기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해서 또 간 거야.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가깝게 해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두 가지 역사와 연결이라는 그 두 가지 지점들로 씀으로써 결국은 어쨌든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이 책을 읽고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어서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요 부분 지금 선생님 요 부분 정도가 지금 뭐냐면 요 책의 이야기인데 요 책의 이야기가 좀 더 충분히 제시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고구려 무역을 했었고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한 문장을 이렇게 퉁치고 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해서 거기 뭐 실제로 뭐야 그 벽화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거기 갔었고 그 책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더 설명되어 있고 역시 고손지 당나라 장군이 고손지인데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군 고손지가 왜 그때 정복했고 왜 활약을 펼쳤는지라는 부분들에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군 이게 뭔 얘기지? 라고 하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글들을 좀 더 충분히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3등이 요, 하진이. 네. 그게 좋고.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책은 아시아의 오래된 역사와 아시아 나라들이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우리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오래전에는 꽤 친밀한 관계였다고 소개하는 부분이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일본이 오래전 역사에서는 일본과 교류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였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진국의 역사를 일본에게 가르쳐주며 지냈다는 게 놀랍기도 했다. 몽골에서 기항우를 만난다라는 챕터에서 몽골이 옛날에는 원나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원간섭기라고 불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원나라와 비슷한 형태여서 원간섭기라고 불렸다는 게 신기했다. 무엇보다 이 챕터에서는 기항우라는 인물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원래 가고 싶지 않던 나라를 억지로 떠나 어렵게 황후 자리에 오른 기항우가 고려의 왕인 공민왕에게 기항우의 가족을 죽인 게 실수라고 안타깝게 느껴서 책에 몰입이 더 잘 되었던 것 같다. 이 책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역사와 중요 사건들을 친절히 알려줘 역사와 한 발짝 가까워진 기분이다. 아시아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지도권. 정말 학교에서 알려준 적성성문 쓰기 그 딱 정석대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뭔지 느낀 점 이런 걸 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준이. 나는 이 책에 기반해가지고 잘 쓴 것 같고, 그다음 맨 아래에서 약간 실수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래에서 아시아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고 싶다면 이 책을 아시아의 역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이거 조금 써야 될 것 같고, 다른 건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석투. 음, 중반에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빼면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가 얘기 안 되는데. 제 원간섭기 관한 내용이 약간, 이상한 것 잘, 여기 보니. 네. 자, 하진이가 썼습니다. 근데 준이는 지금 요 부분이 팩트와 다르다. 라고 지적질을 잘했습니다. 솔직히 준이가 진정한 그 평가자지. 자, 근데 요 부분만 그러냐는 얘기. 이 책이 아시아 역사를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책이냐. 근데 보면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책은 아시아에서 오래된 역사와 아시아 나라들이 겪었던 여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요건 맞아 주냐? 어? 요 얘기나 결국 뭐 한 얘기야? 같은 얘기잖아. 어? 그런데 하진아 진짜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책이 아, 아시아 아, 나라들이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야? 저 제목을 계속 오해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 그래서 책을 안 읽었어 결국은? 끝까지? 아니, 다 읽었는데 어, 그, 그 제목이 응. 아시아의 그 역사 이런 건 아니 제목은 알았는데 제 머릿속에 아시아 역사 이렇게 기억이 남아서 어, 그렇게 음,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요, 요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팩트라는 부분들에서 이 책은 아시아의 역사는 아닌지, 아시아사는 아닌 거지. 아시아사라면 그 아시아 그 나라가 겪었던 그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나라 역사를 얘기하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그 나라와의 그 교류, 뭐 굳이 말하면 외교사? 외교적으로 관계했던 그 부분에 한정되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진이가 그 책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책 내용에 걸맞는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독서감상문을 만약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 봤으면 이 친구가 이 책을 좀 오해했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진이가 썼던 가장 중요한 방식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들.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본 얘기 하나 쓰고 있고 몽골 얘기 하나 쓰고 있고 결국은 두 가지 쓰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 나는 일본 얘기와 몽골 얘기가 인상 깊었다. 자, 꽤 친밀한 관계였다. 왜 인상 깊었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교류하고 공유했다는 걸 신기했다. 가르, 가르쳐줬던 게 놀랍기도 했다. 라고 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바로 하진이가 뭐해?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거예요. 아, 우리가 뭘 설명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은. 어, 지금 쌤이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한 거야? 막연하게 말한 거야? 막연하게. 막연하게 말한 거야. 뭐가 중요한지, 왜 중요하다는 건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도 보면 꽤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소개하는 부분을 네가 뭐 해줘야 돼? 소개해줘야지. 예시를 들어줘야지. 어? 자, 일본과 교류도 하고 정보도 공유했다는 걸 뭐 해야 돼? 네가 얘기해줘야지. 아까 누가 왕인 박사 얘기 썼던데 왕인 박사 얘기도 그것도 그냥 사실은 자세히 구체적으로 쓴 게 아니야. 그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써야 돼. 근데 심지어는 그거조차도 안 했다는 거야, 지금. 어. 근데 선진국의 역사를 일본에 가르쳐 주며 지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 그냥 그래서 그게 뭔데 뭘 가르쳤는데 그 내용들이 언제 일반 육하원칙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진이가 보면 이 글을 쓴 게 전체로 봤을 때 원고지 한 3장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들이 바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기했다. 인상 깊었다. 놀랍다. 놀랍다. 요거는 초딩 때 그것도 초등 저학년 때는 하는 거야. 초등 저학년 때는. 그러니까 왜 놀라운지, 어? 왜 인상 깊은지, 왜 신기한지, 근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했는지 등 요 문제에 대해서 하진이가 깊이 있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까 준이나 지석원처럼. 그러니까 준이나 지석원의 장점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냥 뭐 연결점을 찾는다. 아니 우리가 교류가 뭐 덕분이다. 근데 그렇게만 쓰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서술을 해낸다는 거야. 그런 부분이 하진이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제 몽골이 옛날에는 원나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원간섭기라 불리지 않았는데, 자, 요거에 대한 팩트는 뭐야, 지석원?
이게 몽골의 이름이 원나라 아닌가요? 지독투 팩트는 뭐야? 그냥 이게 말 자체가 약간 몽골이 옛날에는 원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부터가 약간 이상한데. 준이 팩트가 이게 뭐야? 원으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몽골이 칭기스탄이 왕이 되고 나서 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커지니까 그냥 한 사람이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5명인가 6명으로 이 나라를 다 분열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가장 큰 나라,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지역에 있는 나라를 그거를 그 원나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그 한 몽골에서 가장 큰 지역고 가장 지옥한 지역의 이름을 원나라라고 한 거 아닌가요? 자, 지금 준이 얘기 하진아 잘 들었어? 네. 자, 몽골 제국은 그냥 대륙 초원에 있던 작은 곳이었지. 근데 그들이 세력을 모으면서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뭐 한 거야? 정복한 거야. 그러면서 준이가 말한 대로 여러 제국을 연합한 그런 형태가 된 거지. 전부가 몽골 자체가 원으로 바꾼 게 아니라 몽골 제국 안에 중국 영토였던 과거 중국 영토였던 그 부분에 세운 나라 이름이 뭔 거야? 원나라인 그런 부분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디에 미쳤고 우리 한반도에까지 미쳤고 어? 그 뭐 러시아 지역을 제패하던 그 원나라가 아니지 몽골 제국의 또 다른 그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원 간섭기라고 그럼 불린 이유는 뭐야? 원나라가 세력을 계속 아니, 얘기해. 몽골이 그 세력을 모아서 결합해서 만든 지속투 왜원 간섭기야? 그러니까 이게 원 지역에 이 고려가 적혀 있어서 원간섭기라 부르는 거 아닌가? 응? 말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를 뭐 했기 때문에 간섭. 응, 간섭했기 때문에 어? 자,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어. 그때는 아예 우리가 나라를 통째로 뺏긴 거야. 그리고 응. 일본에 뭐가 와서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야. 근데 원 간섭기에는 원나라가 자기 나라 뭐 무슨 총독이 와갖고 우리를 지배한 것도 아니고 아예 우리가 원나라의 일부로 편입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려 왕의 독자성을 인정을 해준 거야. 다만 그 고려 왕이 어린 시절에 어디가 살아야 돼? 원. 원나라가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원나라의 교육을 받고 그 왕 자체를 누가 임명해? 원나라가 임명을 해. 그러면 원나라가 그냥 몽골이었던 건가요? 그렇지. 원나라는 몽골이 그 저기를 향해 형성한 거지. 지배계층이 원나라인 거지. 지배 근데 세력이. 그 그게 책에서 몽골이지, 몽골. 몽골이 지배 세력인 중국에서 원나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의 역사가 뭐 당나라도 있고 명나라도 있고 원나라도 있고 뭐 한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어. 그들 중에 예를 들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그래 보통? 중국이 다민족 국가거든. 중국이 여러 족속들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이른바 주류를 형성하는 민족이 뭐라고 그래? 원나라 한족. 한족. 중국이 한족이야, 한족. 응. 우리나라가 우리도 네. 한민족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할 때 그 한민족의 그 한자고 중국의 그 한족은 너네 혹시 장기 알아? 장기 보면 네. 빨간색하고 파란 색깔인데 빨간색이 그 한나라 그 한자고 저기 뭐야 초록색 저 파란색이 초나라야. 어쨌든 그 한족이 중심색인데 그 한족이 지배세를 형성했던 때가 당나라나 명나라 뭐 이런 때야. 반면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여진족, 여진족이 상층의 지배계급을 형성했던 거야. 그리고 이 원나라 같은 경우는 누가? 몽골족이 상층의 지배계층을 형성했던 거고. 그 여러 민족들 중에 그 지배계층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뭐 했기 때문에 간섭했기 때문에 간섭기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그다음 이것도
사실 원나라와 비슷한 형태에서 원 가성. 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요 말을 사실 원나라와 비슷한 형태여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아예 원나라의 정부 기구 형태를 다 그대로 뺏긴 거야, 뺏긴 거. 정부 형태나 이런 거를. 그 일제 침략기에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어떤 그런 지배 형태를 받아들였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 그리고 우리의 그 의복, 문화 이런 것도 뭐야? 변발하고 막 이런 의상 이런 것들이 원나라를 추종했다는 얘기예요. 그 것들이 우리가 뭐였기 때문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끊어낸 게 누구야? 무슨 왕이야? 국민이었나? 어? 공민왕, 이름이. 공민왕, 아, 공민왕이야. 국민은. 공민왕. 그러면서 국민은 공민왕이 내건 그 슬로건이 반원자주 정책이야. 반원자주.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 자주 고려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원자주 정책에서 국민왕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친원파, 부원파, 그러니까 원나라를 따르는 그 세력들을 음, 숙청한 거야. 그게 바로 기왕후의 오라버니였던 그 기철, 일당, 걔들을 제거한 거야. 숙청한 거야. 또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있어, 기구. 어? 그 정부 시스템, 그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폐지한 거야. 그 원나라를 모방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또 저기 뭐야, 천령 이북에 그쪽은 아예 원나라가 직할, 원나라가 아예 따로 다스렸던 곳이 있어. 직할 체제. 거기를 뭐해서 공격해서 그 영토를 회복할 거야. 그 다음에 변발이라던가 원나라 복장을 아예 금지한 거야. 그러면서 옛 고려의 풍습으로 다시 뭐 한 거야? 돌아온 거야. 그런 일련의 일들을 추구했던 게 공민왕이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는 괜찮아. 어렵게 잘 오는 기왕후가 고려의 왕인 공민왕에게 기왕후의 가족을 죽은 게 씁쓸하고 안타깝게 느껴 책이 잘 되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이잖아. 하진아, 너무 길고 거기다가 인상 깊었다 하나. 원래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떠나 어렵게 황후자리에 올랐다. 둘, 고려왕이 공민왕이 기양의 가족을 죽은 게 셋. 그다음에 책에 몰입 잘 되다 넷. 네다섯 문장을 네가 지금 한 문장으로 써놨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이런 문장 아주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얘기만 담겨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뭐 해야 된다고 하지나 그 한 문장 그 고쳤어야 나누 된다고. 어?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고쳤어야 된다고. 정말 인상 깊었다. 고쳐 쓰고. 원래 가고 싶지 않았던 나라를 원래 가고 싶지 않던 나라를 억지로 떠나? 어렵게 원래 가고 싶지 않던 어디에? 먼 나라에 억지로 떠나가 아니라 뭐 끌려가. 어? 끌려갔지만 어렵게 황후 자리에 오른 그 황후가 대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끝내줘야지. 그 다음에 고려 왕인 공민왕에게 기양후 공민왕이 기양후의 가족을 죽은 게 고려의 왕인 공민왕 기왕후의 가족이 고려의 왕인 공민왕에게 죽임을 당한 게지. 씁쓸하고 안타깝게 느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서 기왕후가 대단했다. 어? 그런데 기왕후는 공민왕에게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또 당한다. 뭐, 그 죽임을 당하는 고통이 연속된다. 그런 모습이 씁쓸하고 안타깝게 느껴졌다. 이러한 기막힌 스토리 덕분에 책의 몰입이 더 잘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나 문장을 모여서 여러 개로 끊어서 고쳤어야 된다는 거야. 하진 알겠니? 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요 시각에 대해서 지석투 어떻게 생각해? 지석투 목소리 안 하진이의 이런 들리는데. 지석원 그래 얘기해. 어, 어떻게 생각해? 이런 하진이의 시각에 대해서. 책에 더 몰입이 잘 되었다. 아니 요거 말이야 요거. 아, 그 파란색. 역사적인 관점에서요? 아니면 이런 하진이의 시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아, 생각하니? 시각에 대해서도요? 음, 근데 씁쓸하고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준이는? 쌤, 들리나요? 준이 얘기하고 지석투 얘기해 그다음에. 준이부터 얘기해. 이게 그 기왕후 오빠가 기철인가? 어, 기왕후 오빠 기철이 먼저 그러니까 이 고려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그 그러니까 동생이 기왕후라는 원나라의 그 왕비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그 남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가지고 죽은 게 쓸쓸하고 안타깝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석투는? 쓸쓸하다가 약간 표현이 약간, 좀 이게 그 기철 자체가 솔직히 기왕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기철이 행패를 부리다가 뭐 국민은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전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으로 봤을 때는 쓸쓸하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화났을 것 같긴 한데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얘기한 것들도 결국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어떤 그 시각에 대해서 하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하진이의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면 좀 더 하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돼야 돼. 자,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BTS를 보고 BTS 대단해. BTS 멋져. 이런 얘기는 굳이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왜? 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 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BTS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해악을 끼쳤어. 막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이해가 가? 아니요. 안 간단 말이야. 그런 주장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주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뭐 해야 돼? 증거를 제시해야지. 자,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지석이 얘기처럼 기왕후 입장에서 자기 오빠를 국민왕에 숙청해? 가족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왕후가 화나고 열받고 그래서 오히려 고국이고 뭐고 하는 고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어쩌면 가족 우선주의, 가족 제일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 뭐 그런 관점을 갖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하진이가 기왕후 가족이 아니잖아. 응? 물론 하진이가 이제 기왕후에 몰입되어서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럼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하지만 하진이는 기왕후의 가족도 아니고 기왕후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하진이라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거야. 그럼 하진이가 왜 기왕후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조금 아까 준이가 얘기한 대로 기철 일당은 기왕을 등에 업고 자기가 친온파다. 나 온 나라에 나 세력 있다고 지 멋대로 뭐 했던 거야? 세력을 휘둘렀다는 거야. 즉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뭐야? 친일파의 일제 신약기로 보면 친일파의 최고봉이었다는 거야. 그럼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를 뭐 했어? 암살했어. 그럼 하진이가 그걸 보고서 아 독립운동가가 친일파를 암살해서 친일파가 죽은 걸 보니 네가 너무 씁쓸하고 안타까워? 하진아? 아니요. 왜 그러면 친일파가 뭐야 죽은 거는 씁쓸하고 안타깝지 않고 왜 기왕의 오빠인 기철이 죽은 건 씁쓸하고 안타깝냐는 얘기야. 우리가 민족이나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둘의 행위는 다 똑같다는 거야. 자기가 친온파라고 친일파라고 우리 민족에게 태학질을 한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쌤이 지금 이런 시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쌤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려면 네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 나름의 왜 난 이렇게 바라보는지 그 나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어쨌든 하진이가 이 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또 좋은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발표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학년을 올라가게 되자 1학년 때와 바뀌는 것이 생겼다. 바로 사회가 사라지고 역사가 생겼다는 점이다. 나는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라 사회가 사라지고 역사가 생겼다는 점이 좋았다. 역사는 선생님도 재밌으시고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외울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역사에 대해 앞으로의 고생을 덜하기 위해 역사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그렇게 되어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책에서는 이렇게 작은 한반도에서 이동수단도 많이 없었던 그 옛날의 아시아 곳으로 뻗어나간 선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책의 내용은 근처 나라도 잘 모르던 시절인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방대한 시대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단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고구려 사신을 만나다이다. 이 단어에서는 말과 배 정도의 이동수단밖에 없었던 삼국시대에 약 5,000km 거리에 있는 우즈베키스탄까지 간 고구려의 선인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멀게 느껴지는 나라의 우즈베키스탄을 간 고구려의 사진을 보면 볼수록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음은 중간에 나온 내용으로 처용에 관한 이야기다. 처용은 용왕의 아들로 신라에 가게 되어 살다가 어느 날 처용의 집에 침범한 악기를 처용이 내뿜는다는 유사이다. 이 유사는 어릴 적에 동화를 통해 쉽게 접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때는 당연히 유사이겠지 했는데 이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처형이 용왕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은 깍색한 것이고 원래 처형은 아랍인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유사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다른 시점으로 보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이 밖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부터 곳곳이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거나 처음 오는 나라에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행동하며 결국에는 업적을 세웠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책을 읽어서 여러 나라와 위인의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인의 마음가짐까지 느끼고 배우게 되었다. 이 책은 짧은 이야기를 여러 개를 소개해서 한편으로는 영화성이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모든 내용이 전부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진이. 하진, 마이크 켜고. 글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 줄거리를 자신의 생각을 잘 쓴 것 같아요. 지석원. 처음에 읽게 된 동기를 썼는데 너무 굴한 게 티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원에서 문단에서 또 야사 전문가의 면모를 좀 보여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짧게 짧게 쓰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연관성이 없었던 걸 지가 알았나 본지 아래쪽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준이. 지석이가 일단 뭐, 독후감적 허용에 대한 거짓말을 굉장히 유연하게 쓴 점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쓴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이 역사 관련 책을 찾아서 읽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독서교실 쌤이 읽으라고 해서 읽은 건지라는 부분에서 자, 독서교실 쌤이 읽으라고 해서 읽겠다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더 나아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래 효과를 위해서 이 정도의 거짓말은 눈 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짓말을 왜 하냐 도대체. 이런 거짓말은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결국 거짓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와 본인의 엄격함에 따라서 달라져. 그런데 그러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지석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너가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라 역사가 생겼다는 점이 좋았다. 역사 쌤도 재밌고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외울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어, 해놓고 요 문장 대신에 흥미롭고 외울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하지만 역사책을 역사를 소리를 통해 접, 미리미리 접하면 이런 고민을 덜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는 유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뭐가 아니란 얘기야.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 네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쓰는 거잖아. 지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책을 읽게 된 동기 뭐 이런 거를 쓰라고 그래. 그 저기 뭐야 그 독서감상문 그 기존의 독서감상문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굳이 뭐 1학년, 2학년 요 얘기가 물론 팩트면 써도 되고 그 읽게 된 동기 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책의 어떤 그 의미를 살려서 요 2학년 역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사실이 아닌 경우에 어, 뭐그 책 읽게 된 동기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굳이 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석이 역시 이제 쓰고 있는 방식들이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던 것 흥미로웠던 단원해 갖고 요 이야기 책에 있는 이야기들에서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쓴 게 지석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이런 점들은 지석이한테 뭐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배워야 돼. 근데 지석이가 뭐야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역사, 전체적인 그 뭐야 시각이라는 점에서 요 얘기 업적을 세웠다는 포기하지 않고 갖았다.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준이하고 지석이는 오히려 이 주제를 붙잡아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쫙 펼쳐나간 거야. 준이, 지석이 같은 스타일들은.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의 글들도 지석이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에 가서 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평가. 그래서 이제 지석이 글 역시 이제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통 쓰던 독서감상문의 어떤 그런 포맷에 따라서 그렇게 쓴 점들은 뭐 좋은 점인데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아까 준이나 지석 원이 썼던 그런 방식을 쓸 수 있고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그 형식은 여러분들 또 이렇게 택해서 쓸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